자, 오늘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속보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자, 8시 55분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지금 이게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는 분리가 됐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뭐 일본 열도를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말씀 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이 탄도미사일의 단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것은 중장거리 이상급일 거다라고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추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HK하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해서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몇몇 지자체들 미야기현이라든지 야마가타현, 니가타현에서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그 경보가 발령이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건물 안이라든지 지하로 대피해라 이런 경보가 또 일본 일부 지역에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군은 이 미사일의 비행 거리라든지 고도라든지 재원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탄도 미사일 추정체는 낙하가 지금 됐다라고 그건 확인을 좀 했네요. 네. 어디로 지금 어디서 발견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측에서는 아직 일본을 통과를 못했다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하고 여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일 양국에서 사실 좀 맞춰볼 만한. 네, 왜냐하면 한국 쪽은 발사 지점에 대한 어떤 그게 더 중요할 그 거고요. 지점 예.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쪽에 능하고 일본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그렇죠. 이 부분을 또 짚는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쪽에서 계속 취합을 하는 정보들을 통해서 결국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동해서에 뭐 수십 발의 뭐 미사일 아니면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들을 발사를 하고 오늘은 뭐 지금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같습니다.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연일 지금 미사일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유를 하기에는 좀 온몸을 동서로 비틀면서 미사일들을 여러 가지를 쏟아내는 네, 그런 상황 형국이죠. 형국으로 예. 비유를 했을 때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20발 넘는 미사일을 쏜 데다가 또 포사격까지 한 100여 발 정도 그렇죠. 네, 동해 서해 양쪽으로 다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이제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해서 몸값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재 해제라든지 미국과의 협상 이런 것들을 두고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다 하면서 이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이 됩니다. 우리 핵실험 할 수도 있고 또 잘해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결국에 핵 보유국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이걸 지렛대로 해서 굉장히 큰 것을 미국이나 한국에게 얻어낼 거냐. 얻어낼 것이냐. 근데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알파벳 Y를 생각해 보시면 네. 두 갈래 길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으로 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이게 올바른 판단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경고가 필요하겠지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쭉 이 도발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일단은 가자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또 다시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동해상에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추가로 발사를 또 했다고 하네요. 그 부분도 지금 계속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니까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자세한 사항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미사일 네. 발사액이 울릉도 쪽으로 지금 날아갔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에 발사가 된 상황인데 그 상황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여러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릉도 쪽으로 날아간 것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8시 51분경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를 했고 그 전에 이미 4발을 발사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발사한 3발 중에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동해 NLL 이남에 공해상에 탄착 공해에 했습니다. 예. 굉장히 초유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NLL을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NLL을 경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 왔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는 사실상의 어떤 남북 간의 경계선
였던 것이고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이제 도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된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처음으로 공습 경보가 발령 됐던 상황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우왕좌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 네. 항공우주작전본부 요청을 받아서 발령을 하는데 일단은 경보를 울리잖아요. 근데 예. 이 경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없었던 상황들이 이게 처음에는 뭐 연습해 본 적도 없고 이게 그렇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럴 네.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경보라는 걸 일단 울리고 봐야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예. 이게 다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경보의 종류라는 게 뭐 다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무언가 비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울리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관공서에 보면 지하 대피소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울릉도 주민들은 이게 백령도나 이쪽하고 다른 부분인데 어떤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지하 대피소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백령도는 북한하고 매우 가깝고 그 그렇죠. 위협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게 만들어져 있는데 울릉도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런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혼선을 많이 빚었었고, 아하. 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상당 기간, 시간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뭐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안내 방송이나 경보도 받지 못했다고 네. 하기도 하고 만약 실제 상황이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피 문자 메시지도 한참 뒤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경보 시스템이 또 보였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북한이 왜 울릉도를 겨냥해서 목표로 미사일을 썼을까요? 네. 울릉도를 목표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일부러 떨어뜨린 건지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고도의 어떤 전략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고도의 그러니까 북한 전략이다. 같은 경우는 속내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는 체제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미사일 발사에도 여러 가지의 의미와 계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항상. 네, 결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어떤 폐쇄성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래서 북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계산들을 녹여가지고 이런 행위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면은 이 미사일 낙탄 지점이 우리 영해나 영공 뭐 영토는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는 이제 이거는 전면전이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국지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공해에 공해인데. 떨어뜨렸는데 최대한 좀 근접하게 떨어뜨리되 그리고 방향을 보면 울릉도 쪽하고 이 미사일 궤적이 완전 이렇게 일직선상은 또 아니에요. 살짝 비켜서 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래서 아직까지 군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깊숙하게 도발을 하는 동시에 어떤 전쟁 상태까지는 가지 않는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로잰 듯이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쏜 게 아니고 다 계산하에 쐈을 것이다. 네네. 자, 우리도 그때 당시 바로 대응을 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공군 전투기 그러니까 또 출동을 해서 정밀 사격을 또 해상에 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NLL 이북 방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또 계산을 하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냐면 동해 NLL 이북의 공해에다가 북한이 도발한 그 미사일 낙탄 지역 그 거리를 비슷한 거리를 해서 우리 역시도 미러링 전략을 편 겁니다. 미러링으로 예, 근데 똑같이 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 또한 9.19 합의 위반 아니냐 예. 이렇게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북한에서 먼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자위권 행사라든지 이런 차원이라서 이거를 9.19 군사 합의 위반에다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긴급 NSC 회의를 열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를 했는데 지금 북한의 실질적 영토를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NLL이라고 하는 것, 실질적 영토라는 표현이 이제 NLL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네. 예, 이것을 결국에 북한이 사실 NLL을 그렇게 경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관례적으로 인정은 또 한편으로 해왔기 때문에 NLL 이남으로의 도발 이런 것들은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네. 그것 역시도 선이 무너져 버렸다. 예, 이것은 굉장히 초유의 사태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 속보 다시 돌아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많이 올렸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예. 이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그 조치를
이제는 뭐 올리면 무조건 제가 뭐 자이언트 네. 잘 몰랐었는데 베이비 자이언트 몰랐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큰 걸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인같이 걸음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단행을 했거든요. 요번에 자이언트 스텝 추가 단행 전에는 한미의 기준 금리 차이가 0.00 내지 0.25%포인트.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거의 났거든요. 같은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버리니까 0.75 내지 1%포인트 차이로 그렇게 벌어지게 되는데 네. 기준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게 2005년, 2007년 이 정도였어요. 네. 예,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에서 또 우리나라도 뭐 빅스텝에 이제 0.50%포인트 올리는 건데 그거를 밟으면은 기준금리 차가 또 좁혀지겠죠. 살짝 줄어들겠죠. 또. 예, 근데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2월에 또 올리겠다는 또 거죠.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땐 또 거의 뭐 0.75%포인트 이상 벌어진다. 예.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지금 무서운데 너무 차이가 나면 금리 역전 때문에 뭐 우리 외화 같은 게 다 나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지금 경제금융당국 수장 비상경제금융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일단 참석자는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서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일단은 영향 분석부터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만들어서 바로 발표를 한다거나 시장 조치가 나온다거나 예. 당장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뭐 국내 회사채 시장 최근에 또 뭐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그런 문제들도 있었던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자금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부분 일단 동향을 짚고 전망하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회의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그렇죠. 뭐 금리를 이렇게 정하거나 이러지는 당장은 못 하겠네요. 어떻게 어느 정도 올릴지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어떤 대책이 발표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서 나오는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